부산 엑스포 이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김대기 쪽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저기 코바나 콘텐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산 엑스포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외교 안보 업무 총괄하는 거는 김태호 차장이에요. 김대기 김대기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일단은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론 잘못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행정부를 첫째 무력화시킨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책임을 지려면은 용산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김태호 차장이 져야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도 김태호는 완전히 문책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주 주목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김태호 차장이 그분이 저기 뭐 뉴라이트라고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분이 집이 아크로비스타야. 아크로비스타야? 동네 주민이야? 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이웃 사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여사님도 성역이지만은 여사님 라인도 성역이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진짜 엿 같습니다. 이런 꼬라지 보면. 아니, 그러니까 김대기가 이제 뭐 보니까 외교부는 다 알고 있었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아프리카가 통째로 다 사우디로 갔어요. 네, 그렇죠. 그걸 모르겠어요. 외교부가 아무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형편없더라도 그 정도 정보력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보고 올라가면은 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찬물을 띄었냐고 이지랄을 떨었다는 거야. 아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해야지 희망. 그래서 김대기가 직함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고문. 김고문. 왜? 김대기 희망 고문. 근데 진짜 김대기만 주도했을까요? 그 김대기가 이제 주로 주도를 했던 거고. 김태효는요? 김태효도 뭐 있겠지. 어쨌든 저는 이거 결국 윤석열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잘 해야 내년도 PK 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자회견한 거는 김건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PK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론이 너무 안 얘기함으로써 나오니까. 여론을 좀 무마시키려고.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희대의 사건이에요. 5천억을 뿌려서 119대 29로 진다는 건 그건 진짜 희대의 사건인데 거대한 혈세 탕진과 그다음에 공작이죠. 외교부는 뭐가 들어오냐면 전문이 들어와요. 각 국가에서 전문이 외교부로 들어옵니다. 전문이 들어오면 그 전문 내용들이 대통령실로 가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즉각 보고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각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나라가 어디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지. 정보 수집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땐 외교부는 다 알았을 거고 대통령실 라인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전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문에 예를 들면 전문까지 속여서 보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게 저렇게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이 됐어, 필요 없고 그냥 밀어붙여라고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5천억을 뿌릴 정도라면 이렇게 질 줄 알면서도 5천억을 뿌렸다라고. 예, 아니 5,774억인가 그런데 왜냐면 저 6천억이라고 얘기하면 또 가짜 뉴스라고 지랄할까봐 제가 그러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무언가 내부에 이익 카르텔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 통해서 외교부는 뽕짝을 쳤거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PT 등 다양한 예를 든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김건희 쪽 뭐 회사와 연관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PPT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 PT 퀄리티 보니까 김건희야, 김건희. 전 그래서 그 그러면 수준은 김건희 수준이에요. 그런 하에서 또 다른 이익의 카르텔이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궁창 속에서 또 이익권을 얻으려고 카르텔이 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복마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내부에서는. 전 거기까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저는 이게 김대기나 김태호 책임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과 또는 김건희 또는 천공 누구라도 이번에 완전히 우리가 대역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역전승 해버리자 하고 올인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김대기나 김태호 둘이서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추정건데 그들도 가세해서 집단적으로 그런 거대한 정치 공작을 하다가 실패했을 수있는데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그 거예요? 배우가 김건희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보 우리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대역전 걸 갖고 우리 진짜
여보가 아니지. 뭐 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한 걸로 만들 테니까 너 따라다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제보가 와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갑자기 OD 예산을 편성하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부의 지시를 하면서 용산에서 2천억 원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담당 사무관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OD 예산을 상당히 늘렸는데 또 2천억을 더 추가해라. OD 근데 예산이 뭐예요? ODA. 공적 개발 원조 ODA. ODA. 유무상 투자 비율이 중요한데 무상 원조를 갑자기 엄청 늘려라고 와가지고 어디다가? 수년간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갈 때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는 거죠. 엑스포 유치라는 미명하에 엑스포 유치. 또 본인들이 뭐 나가면 뭐 무슨 장학금 신설해서 준다고 막 예. 무슨 네가 국민일수록 윤석열 장학금을 신설하니 이름부터가 이거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한 편성했는데 그게 무상원조를 하기로 하면 그냥 이번에 예산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천억이 아니라 보통 몇 년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공무원이 또 하나 제보입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무리한 OD 예산 증액으로 향후 가중될 국민 부담 증가 예상된다는 정책 비판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도의 본인이 야. 그 정치적 비판이 예상되는 선제로 고도의 정책 결단을 했다고.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쓴 거다. 자기들을 합리화시킨 거다.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OD 예산 한 번 넣으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 예, 향후 누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누적되고 또 그것이 더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누적되면서. 악마 그래서 새끼구나, 엄청난 악마 국고 새끼. 손실 비판이 예상되니까 결국은 야 ODA라는 순수한 좋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엑스포나 윤석열, 김건희가 외국에 나와서 엄청난 대우받으려고 세계 여행하려고 엄청나게 막 마구 하루 사이에 2천억 갑자기 늘려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공익제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폭로를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공무원들이니까요. 어야. 근데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국회가 점검해 보니까 진짜 ODA 예산이 막 몇 조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민치가 엄청 늘어나 있는데 한도 없이 늘어났어. 그럼 윤석열 사람들이 책임을 물 거 아니야. 네 부부 대접받으려고 그런 짓 했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애석해서 사과까지 했다. 정치적 결단이었다. 직권남용의 예산 낭용이 아니라 이러려고 기자회견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이 진상이 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잼버리 파행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야. 이런 국제사에서 대한민국 돈 엄청 퍼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 비용 5천억 넘게 들었잖아요. 그거 프랑스에 엄청난 광고를 해놨다는 거. 프랑스는 이미 사우디 편이었는데, 근데 그 광고 이제 현재 집행하잖아요. 누가 얼마나 받았냐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코바나 컨텐츠 같은 데가 딱 들어가서 중간 통행료 받았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광고 요거, 커미션은 요거. 세죠. 광고 커미션은 세죠. 이제 국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의전 비서관이 외교부 에이스가 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에이스가 와 있는데 그 에이스가 아주 석연찮은 이유로 본인이 거기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김건희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승희라는 사람이 의전 비서관으로 오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김승희라는 사람이 무슨 그 의전의 전문성이 있는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예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계속 대통령의 일정 문제의 정보 아니면 일정의 개선 전략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싸웠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의전 라인하고 김건희 씨 이쪽 라인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긴 거잖아요. 전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측근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들은 소위 김승희 씨가 의전 비서관으로 가는 과정을 봤을 때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제보들이 밑받침이 된다면 그런 기획들을 가지고 다 했던 거죠. 양평도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요. 양평도 그 인수위 때부터 하나하나 벌어진 사건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치밀하게. 양평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김건희 씨 일가들이 알았겠지. 거기가 정보를 줬겠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전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엑스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예를 들면 개입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지금의 윤 대통령의 행태는 뭐냐면은 물론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모택동이 이제 나이 들고 집권 말기에 굉장히 좀 흐릿했어요. 정신도 몽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청을 위시한 사인방에게 국정을 대부분 맡기면서 완전히 저기 뭐 나라가 파탄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택동 같은 혁명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모습은 모택동 말기예요. 강청에게 완전히 맡긴 다음에 하는 거의 뭐 국정의 방관자. 그저 모택동이 아니라 못된 똥입니다. 못된 똥이에요. 네. 아이고 정말 참. 야 엑스포도 이런 야로가 있었군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 네. 그 이탈리아를 네.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가 이 경제국이잖아요. 네. 이탈리아 보고 야 너 그만두고 우리 지지해라. 이렇게 하려고 이탈리아 이제 국가 원수를 그 모셨나 봐. 근데 이탈리아가 내각제 국가 아닙니다. 총리가 국가 원수잖아.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모셔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탈리아 쪽에서 야 미쳤냐? 너희를 왜 우리가 지지해? 이런 얘기나 듣고 이런 등신들 진짜. 제가 볼 때 외교부가 연맹인 거 아니에요? 외교부가 연맹인 거지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탈리아도 요즘에 경제를 좀 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한국 이탈리아를 지원하겠다면 이탈리아가 웃어요. 경제 지원하겠다면은. 그래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젖잘 싸라 그러니까 오늘 신장식 변호사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졌지만 잘 싸돌아 다녔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매불쇼 제목으로도 올라가 있던데요. 졌지만 엄청나게 졌고 국민을 속였단 말이에요. 완전 저도 역전승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그래서 마음은 부산이 되길 바랬지만 이걸로 윤석열이 또 그렇게 생색내는 꼴을 어떻게 보나 하고 그걸 걱정하면서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100표 차가 뭡니까? 근데 이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표차를 벌린 거예요. 그렇지. 웃긴 게 게다가 아니라. 또 이미 잼버리 또 이태원 이걸로 이미 세계인들이 아이고야 한국은 절레절레. 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집권기에 벌어진 그런 참사하고 사태 아니에요. 그런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번에 119대 29가 별로 낯서지가 않은 게, 이거는 보통 어느 스코어냐면요, 미국 드림팀이 국제대회 나가지고 한국이 좀 농구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와 스코어예요. 미국 드림팀 농구팀이. 그래서 보통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낯선 스코어 아닙니다. 119대 29? 드림팀 없었구나. 본 적 있죠. 예전에 NBA 그 드림팀이 나와가지고 정말 약체 국가더라고. 어떻게 보면 1쿼터 한 점도 못 넣어. 그 29점 넣은 것도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기 야당이 제대로 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또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우각성하고 우리 국민은 또 저 권력을 3년 반 동안 더 봐야 되는가. 이제 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제가 뭐 야당 입장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저는 지금이라도 영부인의 퇴거 조치를 해야죠. 한남당 대통령 공간에서. 만약에 이거는 정말 시간이 끌면 끌수록에 점점 커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기에 수습을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짐 싸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 스스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문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명확히 있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지.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96개국을 뛰어다니면서 150회가 넘는 정상을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뛴 거잖아요. 뛰었는데 결과가 119대 29예요. 그건 본인의 명확한 책임이에요. 그죠? 거기서 책임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은 회사로 치면은요 판매 담당이 아닙니다. 구매 담당이에요. 그렇죠. 구매 담당이죠. 투자 담당이죠. 해외나 투자하고 돈을 다 쓰고 하고 회사 망역에 바로 해고돼야죠.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박근혜 탄핵했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한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고 또 세워온 민주주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풀 HD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하여간 명품백
의혹 그리고 이제 김건희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식의 발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뜻 모아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전 총선 전에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한시도 더 이상 국가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